태어나기 전 사랑을 계획하다. 싱글로 살기. 먼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던 캐시의 선택. 깊고 친밀한 관계를 찾는 데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다만 습관적으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충분함을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0%가 평생 비혼으로 살아간다. 결혼하거나 오랫동안 동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상당 부분을 싱글로 사는 경우가 많다. 연애 상대를 적극적으로 찾지만 전혀 못 찾거나 원하는 만큼 쉽게 혹은 빨리 못 찾는 사람도 많다. 나는 이렇게 싱글로 사는 것도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영혼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경험을 하기로 선택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나는 인생 대부분을 싱글로 살았고 연애도 별로 해보지 않은 캐시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녀의 영과도 이야기해보고 생과 생 사이로의 영혼 퇴행도 해본 결과 나는 캐시가 태어나기 전에 싱글로 살기를 부차적인 도전으로 계획했음을 알게 되었다. 캐시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고 느끼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 나쁜 점을 부드럽게 거부하며 자신에게 마음을 열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캐시 이야기. 나와 대화 당시 60세였던 캐시는 자신을 마케팅 전문가이자 개업해서 활동 중인 전인적 치유사라고 소개했다. 캐시는 힐링 아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캐시는 나무들이 우거진 시골풍의 아름다운 곳, 그녀의 말로 마치 여름 캠프 같은 곳에 산다. 근처에 멋진 호수가 있어요. 거의 매일 한 번은 호수에 나가죠. 그곳에 가면 가슴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요. 라고 했다. 캐시, 지금까지 지구에서 60년 동안 살았는데 성인이 된 이래로 연애를 몇 번이나 해봤나요? 내가 물었다. 몇 번 안 돼요. 싱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길 원했나요? 네, 꽤 노력했죠. 누군가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동반자 관계라는 사회에서 말하는 모델에 나 자신을 꽤 맞추려 했던 것 같아요. 나만의 과정을 알아차리고 나 자신과 내 능력을 인정하기보다는요. 캐시는 대학 때 애인이었던 커트와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귀었고 그녀 나이 20대 때 둘은 결혼까지 했다. 캐시는 커트의 외모에 끌렸고 그의 지도력과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는 모습을 좋아했다. 그들은 둘이서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캐시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놀기도 많이 놀고 미친 짓도 많이 했죠. 몰랐는데 결정적으로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는 걸요. 그땐 너무 어렸어요. 부부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성장한다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 관계에서 벗어난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한테서 아주 급속도로 멀어졌죠. 그 후 커트는 재혼했고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내가 꿈을 꿨네요. 커트와는 헤어진 뒤 서로 전혀 연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아이 태어나는 꿈을 꿨지 뭐예요. 그 꿈에서 커트가 나에게 와서 아내와 아기가 거의 죽을 뻔했어 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그랬더라고요. 아이가 낭포성 소멸증을 안고 태어난 데다 지적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13년밖에 못 살았죠. 커트도 나중에 알코올 중독과 산업공해병으로 죽었고요. 헤어지고 난 뒤로 커트는 꿈속에서 자주 나를 찾아왔어요. 일주일 전에도 그가 나오는 꿈을 꿨네요. 그가 에테르 차원에 잘 정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의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나의 도움과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요. 앞으로 금방 알게 되겠지만 캐시의 이 말은 정확했다. 커트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캐시는 오하이오의 집으로 돌아가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작했다. 파트너 따위는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썼다. 캐시는 케이블 TV 회사에서 광고 담당자로 일하면서 광고 시간 판매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 젊고 능력 있는 여성으로 변신했죠. 성공했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고 나를 막을 자 아무도 없었죠. 그녀가 회상했다. 그 무렵 캐시는 짐을 만났다. 캐시는 짐을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도 좋았을 사람으로 회상했다. 캐시가 말했다. 짐은 언제나 내 도전을 응원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줬을 테고 나의 잠재력을 보고 나의 성장을 도왔을 거예요.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을 거고요. 나 또한 받은 만큼 그에게 베풀었겠죠. 그런데도 그와 오래 함께하지 못한 건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지 몰랐고 그럴 능력도 없었죠. 그리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나만의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가끔 그때 좀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랬다면 지금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았겠죠.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처럼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20, 30대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아직 몰랐을 때는 싱글로 사는 게 어땠나요? 궁금해서 물었다.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커트와 헤어지고 확신했죠.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요. 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법도 몰랐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법도 몰랐어요. 관계를 떠나는 식으로 나를 보살필 뿐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만 살았어요. 그런데 40이 되었을 때 그런 내 생각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죠. 캐시는 남은 생을 계속 그렇게 일에만 굶주린 채 살고 싶지는 않았다. 거기에 단액증으로 몸이 많이 아프기도 했다. 캐시는 그 모든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캐시는 우주의 자신이 다음으로 가야 할 길을 물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마사지 테라피 학교를 다니라는 내면의 안내를 받았다. 그래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했고 수련 과정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때 깊은 의식 작업을 많이 했어요. 캐시가 말했다. 그리고 이때 지난 20년 내 인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간절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맛본 정신적 풍요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자신과 영적 깊이가 비슷한 인간 파트너는 없었지만 캐시는 내면 작업 덕분에 여러 전생에서 그녀의 파트너였고 지금은 비물질 영역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기억해내고 그와 접촉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예전에 영적으로 어떤 파트너십을 영위했는지 알게 됐죠. 나는 500에서 600년 동안 여러 생에 걸쳐 이 존재와 함께 살았는데 특히 둘이 함께 원주민으로 산 생이 뚜렷하게 기억이 났어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너무도 특별해서 어떤 인간도 내가 생각하는 관계에 부합할 수 없겠다고 느꼈던 기억이 나요. 그 존재는 캐시에게 텔레파시로 자기 이름이 스타하트라고 했다. 캐시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었을 때 스타하트는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캐시는 그가 와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캐시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한 전생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살던 때는 유럽인들이 한창 침략해 올 때였어요. 나는 약초를 다루는 전통 힐러였고 스타하트와 나 사이에는 아이가 셋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유럽인들 때문에 헤어져야 했죠. 아이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고요. 이번 생에는 나는 힐러, 신비가, 샤먼, 공동체 연결자라는 소임을 갖고 있는데 스타하트가 언제나 도와주고 있어요. 나는 캐시에게 이번 생에서 스타하트가 그녀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물었다. 한 번은 강가에 아름다운 공원에 있었어요. 강물이 수백 에이커에 이르는 숲을 지나는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죠. 나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이 크리스탈처럼 맑은 날이었고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나는 물과 흙 등의 요소와 내 독수리 깃털을 갖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때 스타하트가 거기에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갑자기 정확히 깃털 모양을 한 거대한 구름이 수직으로 있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자신을 알리고 내 의식의 일부가 되어 내가 하는 일과 기도를 지지해 준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우주에는 오직 한 존재만 있고 우리 각각은 그 존재의 부분들이다. 나는 캐시의 이야기를 하나의 개체화된 표현물 스타하트, 또 다른 개체화된 표현물인 구름에 자신의 의식을 각인해서 나타낸 아름다운 사례로 이해했다. 저쪽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특정 상징들을 보내 그들이 이곳에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육체가 사라져도 사랑의 결속은 영원하며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이 이야기 전에 캐시는 나에게 자기가 이번 생에 몇 년 동안 관계 속에 있어 봤지만 늘 싱글처럼 느껴졌었다는 말을 했다. 나는 왜 그렇게 느꼈는지 물었다. 관계가 시작될 때 처음 한두 해는 하하호호 하잖아요. 캐시가 웃으며 말했다. 허니문 시기니까 다 재미있죠. 이때를 깊은 관계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파트너인 적이 있었냐고 물으면 그런 적이 없다고 할 수밖에요. 그렇다면 싱글로 산 모든 시간 동안 사실은 그런 깊은 관계를 열망했던 건가요? 네, 그녀가 인정했다. 내가 놓친 것, 내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면 일단 긴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라도 해보면서 근육도 키우고 기술도 닦아 나가잖아요. 친구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면 일단은 헤어졌다가 나중에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친구와 매일 함께 살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결혼 생활만큼 깊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이 나는 아쉬워요. 어릴 때 원래 가족과도 깊은 관계를 나누지 못했고 평생 친구들과 갈등이나 힘든 점을 해결하고 화해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40대 중반에 캐시는 또 한 번 결혼을 했다. 마이클이라는 남자였고 결혼 생활은 몇 년 동안 지속됐다. 마이클은 그녀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도 주고 이런저런 도움도 주었지만 책임감이 부족했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 후 50대가 되어 몇 년간 캐시는 파트너 찾기에 몰두했다. 몇몇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원하는 파트너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파트너를 찾은 이유와 결과적으로 그 경험이 어땠는지 물었다. 좋아, 나에게도 파트너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떤 여자는 108번의 데이트 끝에 드디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데이트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싶었죠. 그리고 목사나 영적인 길을 간다는 나와 좀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보낸 뒤에 맞아, 나는 뭔가 전혀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생에서는 다른 걸 찾아봐야 한다는 걸 깨닫고 받아들였죠. 하지만 나중에는 또 어떨지 모르죠. 마음은 늘 열어놓고 있어요. 지금은 싱글인 것을 어떻게 느끼나요? 내가 물었다. 데이트 상태에서 벗어난 그때부터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지금은 싱글인 게 아주 평화롭고 좋아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일로 이야기 나눌 파트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으니까 잠깐 그러고 말아요. 그냥 영적인 수행을 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행복하냐 아니냐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혼자 늙다가 혼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두려움은 없나요? 나도 아마 혼자 늙어가겠죠. 그리고 혼자 죽을 거고요. 하지만 그게 두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요. 내 인생에 두려움을 위한 공간은 없어요. 두려움이 뭐 좋은 게 하나라도 있나요?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죠. 두렵다는 것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나는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답을 찾는다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행복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아요. 행복과 편안함은 내면에서 와요. 이것을 매일 발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미션입니다. 나는 캐시에게 싱글로 사는 것과 관련해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나만의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받았다고 느껴요. 신은 내 안에 있어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내 가슴 속에 신이 계시지 않은 때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